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하나뿐인 연탄 공장이 올겨울을 끝으로 폐업해 지역에 있는 연탄 이용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다음 주에 마무리되지만 남은 과제들을 무사히 끝낼 수 있을지 우려가 여전합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로 향할지 지역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사업과 관련해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번에는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계속 유입되면서 밤사이 광주 전남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대란이 우려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상황 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솔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앞으로도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근길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는 야외 활동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발달한 강한 눈구름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과 광주를 중심으로 눈발이 날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밤사이 이미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한평과 영광, 염산 지역에서 는 무려 20cm에 가까운 눈이 내려 쌓였고요. 광주, 광산 지역에서도 17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경보가, 그 밖에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광주와 서부를 중심으로 5에서 15cm, 많은 곳은 무려 20cm가 넘는 눈이 더 내리겠고요.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도 1에서 5cm 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긴 시간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비닐하우스와 같이 약한 구조물 붕괴 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눈과 함께 강추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함께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까지 가세해서 더 춥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훨씬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7도가량 내림세를 보였고요. 한낮 기온도 영하 3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요즘 같은 강추위 속에서 여전히 겨울이면 연탄의 온기로 추위를 나는 이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주와 전남에 단 한 곳 남은 연탄 공장이 올겨울을 끝으로 폐업합니다. 그 속사정을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에서 1초에 3개씩 연탄이 쏟아집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밀려드는 연탄을 떨어뜨리지 않고 싣는 손길이 바쁩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때지만 광주와 전남에서 유일한 이 연탄 공장의 겨울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공장 가동 69년 만에 폐업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원자재며 인건비가 올라 연탄을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겁니다. 게다가 변두리였던 공장 주변까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커진 점도 폐업의 요인이 됐습니다. 저기가 봉해사업이잖아요. 네. 옷가게도 있고 아파트 생기고 그러니까 없어지면 좋고 있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이유로 지난 6월 문을 닫으려다 4,500여 가구에 달하는 광주 전남 지역 연탄 이용자를 생각해 내년 1월까지만 시한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알게 모르게 많았는데 연탄공장 문 닫아보면 연탄 뗀 사람들이 무지개 곤란을 느낀다고. 또 수송한 사람들도. 지역 유일의 연탄 공장이 문을 닫으면 다른 지역에서 수급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연탄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연탄 한 장의 가격은 광주 800원, 전남 800에서 1,000원 수준. 타 지역에서 가져올 경우에는 운송비 등이 더해져 200원 이상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가 나서 옛 화순탄강 근처로 공장을 이전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지만 이마저도 주민 동의가 필요해 쉽지 않습니다. 올해는 가까스로 연탄을 찍어내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들이닥칠 한파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다음 주로 마무리됩니다. 청문회 불발과 위원회 내부 혼란 등으로 탈이 많았던 만큼 남은 과제들을 무사히 끝낼 수 있을지 우려는 여전합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를 앞두고 열린 공개 토론회. 5.18 진상규명과 활동 종료 이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계엄군뿐만 아니라 방위병도 민간인 학살에 동원됐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광주 변전소 확보 작전, 그다음에 광주 톨게이트 차단 작전 이 부분에 다 투입이 됐었고 중요한 것은 이 병참선 경비대대의 모든 구성원은 방위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4년여간의 긴 활동이었지만 5.18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이 해결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진상규명의 핵심인 직권사건 21건 가운데 7건만 심의 의결을 끝냈고 남은 14건은 조사 기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진상규명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초 발포 경위와 계엄군 성폭력 등 진상규명의 핵심인 직권사건 경우 전원위원회 내부에서조차도 이견이 많은 상황에서 일주일 안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진술 조사에 있어서 치중을 했지만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증인수를 한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한편 5.18 조사위가 발간할 보고서를 두고 1980년대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사위 측이 개인 신상 등을 문제로 피해자와 참고인들을 익명으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해직 언론인들의 명단도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해직 언론인들은 강제 해직된 사실이 분명하게 적시되어야 한다며 보고서에 실명을 기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도 신군부에 의해서 강제 해직된 사실이 분명하게 적시 공개되어야 하고 조사위는 오는 26일 조사를 모두 끝내고 내년 6월 대정부 권고안이 포함된 종합 보고서를 채택합니다. 종료 시간은 임박해오는데 5.18과 관련된 남은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되면서 호남 지역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당시 정치권 안팎에서는 돈을 받았다는 호남 지역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의 명단이 나돌았는데 해당 의원들은 당시 관련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송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돈을 받았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호남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구성에 강하게 반발하며 재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단원 15명 가운데 위촉직 9명 대부분이 뉴라이트 활동을 했거나 국민을 비하하는 막말로 논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며 홍범도 흉상 철거를 주도했던 인물도 포함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진상조사를 위한 인력 확충과 예산 배정 등을 외면한 정부가 이제는 여순 사건의 진실까지 덮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즉각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새롭게 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감리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낙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시청 공무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광주시청 모 팀장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팀장이 과거에 파견됐던 근무지에서 LH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을 당시 비위 행위를 포착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LH의 설계 감리와 건설 사업 관리 용역과 관련해 참가 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사업을 두고 지역 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골든타임이 임박해오면서 오는 2026년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번에는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제273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의회는 시 집행부가 제출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예산안 30억 원 가운데 1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이 납득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과 더 투명한 행정 절차를 공고했습니다. 반드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투명한 행정 절차를 통해 시의회와 시민들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외 6건에 대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정병회 의장도 시행정이 의회의 지적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보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적하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1류도시 순천 완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는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의회의 제동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법에 의해 2030년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더 이상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산 부족분은 추경에 또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 예산에 큰 어떤 그 정책 과제로 이제 기본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됐으니까요. 예, 저희들만 그 일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천 연양뜰 주변 지역 주민들은 일부 지역 환경단체들과 함께 반대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 특히 최근에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일부 지역 정치인들까지 가세, 정치 쟁점화하면서 지역 내 논란이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미 시점까지도 여전히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된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사업. 지역사회 내 일부 극렬 반대 여론에 더해 시의회까지 설득해야 하는 산 넘어 산인 상황 속에서 순천시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 각급 학교의 급식 단가가 내년에 12% 인상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내년도 학교 급식 식품비 단가를 올해보다 12% 인상한 1,514억 원으로 책정해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교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식품비 인상은 식재료 물가 상승분과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또 안전한 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리기구와 전기요금 등 운영비 단가도 초중고 평균 13.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광주 시민 누구에게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늘립니다. 광주시는 어제 성과보고회를 열고 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85%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식사와 가사 지원 단가, 낙상 예방 등의 지원액도 인상했습니다. 또 돌봄 실무자 500여 명을 격려하고 수가 현실화 등 서비스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광주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조경환 광주문화방송 시청자위원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복합 쇼핑몰 추진 등 지역의 이슈를 공정하고 꼼꼼하게 보도한 것에 대해 고마움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레드디쉬 특집방송과 김치대전 등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줬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76살 나이에 첫 시집을 낸 어르신이 있습니다. 6년 전 처음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왕복 4-5시간의 등하교 시간도 즐거웠다고 하는데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70대 시인을 김진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평생 교육시설인 목포의 한 학교 강당에 시 한 구절이 울려 퍼집니다. 밤새 콩 까서 밥 짓고 빨래하고 나면 닭 울며
동도 트기 전에 속갈 배워놓고 신앙송을 듣는 이들은 머리가 새하얀 학생 어르신들. 감정이 복받쳤는지 눈시울을 붉히기도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76살 서경임 할머니의 출판 기념회 자리입니다. 서경임 할머니는 6년 전 처음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왕복 4-5시간이 걸리는 등하굣길을 매일같이 오가며 글을 익혔고 첫 시집까지 내게 됐습니다. 내가 살아온 내 삶에 누구를 붙잡고 말할 수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글로 내놓으면 누군가가 한번 써. 처음엔 학교 입학을 반대했었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 시집까지 낸 아내가 남편은 대견하기만 합니다. 참말로 책까지 낼지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 책까지 내고 보니까 마음이 참말로 더 편해지고. 시를 쓰려고 한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말을 쓰다 보니 시가 되었다는 서경임 할머니. 세상의 모든 꿈꾸는 사람들을 응원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갖고 살면은 그 다음에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정준호 변호사가 내년 총선에서 광주 북구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낸 정 변호사는 북구의 가치를 높이고 신뢰를 잃은 정치를 회복하며 청년 세대가 꿈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내년 총선 광주 서구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7년간 검사로 일해온 양 위원장은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타파해 민주정권 재창출에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030 부산엑스포 홍보대사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콘서트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유치지원단은 각 나라 공관에 배포할 수 있도록 VIP 초대권을 일괄 배부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외교부도 행안부도 부산시도 해당 업무를 소관하지 않는다며 해외 VIP 초청 명단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윤파란 기자입니다. 부산엑스포 홍보대사인 그룹 방탄소년단은 3년 만에 부산에서 콘서트를 개최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공연이 부산을 더 알리고 세계 박람회 유치에 힘을 보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앞서 부산시와 하이브 측이 맺은 업무 협약에도 콘서트, PT, 실사단 안내 등 엑스포 유치 활동에 BTS를 다방면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BTS 콘서트에 초청한 국제박람회기구 소속 회원국의 VIP 명단도 실제 참석자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 부산 MBC는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부산시에도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모두 소관 업무가 아니라면서 행안부는 외교부로, 외교부는 다시 부산시로 청구를 이첩했습니다. 다만 초대권 참석자 규모를 추론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은 부산시가 내놨습니다. 당일 콘서트 참석자 지원을 위해 차량 20대를 빌렸고 시 예산 약 1,000만 원을 썼다는 겁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 역시 해외 교섭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재외공관과 주한 대사관의 초대권을 나눠줬다는 입장만 견지하고 있습니다. 재외공간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초대권을 배포해드린 거라. 2035년 제도전을 논의하기 전에 29표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최근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을 학교와 교육청이 축소 은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모든 학교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지만 학생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한 고등학교입니다. 한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놓고 학생과 교직원 50여 명을 촬영했다. 지난 6일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교육청은 가해자가 지난 10월 자수했는데도 한 달 동안 사건을 숨겼습니다. 언론 보도로 알게 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반발하자 뒤늦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한 학생은 친구였던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고, 교사는 동료들이 하루하루 악몽과 상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호소했고, 학부모는 진상 파악 없이 서둘러 가해자를 퇴학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교장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론화가 어렵다는 컨설팅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교육청은 컨설팅은 했지만 피해 사실을 함구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변명한다며 교장과 교감에게 졸업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학교 이제 관리자분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학교장의 그러한 설명이 들어가지 않은 졸업장을 받고 싶어하고, 아이들이 그냥 담임 선생님하고 졸업하고 싶어하고.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자 경찰은 모든 학교와 공중 화장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불법 카메라를 찾아내는 장비인데요. 열이나 적외선을 감지해서 숨겨진 카메라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좀 높이고 전체 유관기관이 모여서 하는 이런 합동 점검도 주기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상담과 진료를 돕기로 했고, 교육청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대책협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자신을 때렸다는 진술을 재판에서 번복한 전북대학교 이귀재 교수가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1심 무죄 선고를 받았던 서 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이 구속되면서 항소심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이귀재 교수에 대한 추가 증인 신청을 기각하면서 구속 여파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와 재판이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허연호 기자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전북지방검찰청에 출석한 전북대 이귀재 교수. 혐의 인정 여부와 진술 번복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교수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혹시 위증 혐의 인정하시나요? 왜 진술 번복하신 거예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이귀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교수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관련 재판의 핵심 증인이자 당사자로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감에 당선된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TV토론회 등에서 2013년 이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진행됐던 재판.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고, 이 교수도 경찰 수사에서 폭행당한 사실을 시인했지만 돌연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서 교육감의 1심 무죄 선고에 계기가 돼 논란이 컸습니다. 검찰은 이 교수가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그동안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 교수의 구속으로 폭행이 없었다는 증언이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검찰이 1심 무죄 선고를 뒤집을 유력한 카드를 쥔 것처럼 보이지만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다며 이 교수를 다시 증인으로 요청한 검찰의 요구를 공교롭게도 이 교수가 구속되는 날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서 교육감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판례를 들었습니다.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1심 무죄 판단이 이귀재 교수의 증언만이 아닌 목격자들의 진술이 종합된 결과라며 위증 수사는 본 재판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다음 재판을 사흘 앞두고 이뤄진 핵심 증인의 구속. 향후 재판에 미칠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강력한 한파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도 눈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형성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눈이 내리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많은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 영암과 한평 지역에서는 무려 20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였고요. 광주 광산 지역에서도 17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도 큰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서부에 5에서 15cm, 많은 곳은 무려 20cm가 넘는 눈이 내리겠고요.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눈과 함께 강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찬바람까지 가세하면서 더 춥겠습니다. 내내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 8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가량이나 낮습니다. 한낮 기온도 영하 3도에 그치면서 종일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 영하 2도 보이고 있고요. 무안과 영암의 한낮 기온도 영하 3도에 그치겠습니다. 구리의 현재 기온 영하 7도 보이고 있고요. 곡성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내일도 심한 추위와 함께 눈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